지난 영상에서는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을 때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 내용을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당한 경우 무고죄로 맞서 싸우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무고죄가 정확히 어떤 범죄인가요?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되는 것입니다.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허위 사실이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사실관계를 다르게 진술하거나 과장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객관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신고했어야 합니다. 둘째,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거짓인 줄 알면서도 신고했다는 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억울하다는 것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고죄 입증이 어렵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왜 그런가요? 가장 큰 이유는 상대방의 내심, 즉 속마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거짓인 줄 알면서 신고했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사람 마음속을 직접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합니다. 첫째, 성범죄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명백히 모순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CCTV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목격자 진술처럼 반박할 수 없는 자료가 있을 때 가장 강력합니다. 둘째, 피해자가 허위 신고를 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는 정황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금전 분쟁, 헤어진 연인 관계, 직장 내 갈등처럼 신고 배경에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갖춰졌을 때 무고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억울하면 빨리 무고로 맞고소하는 게 낫지 않나요?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서두르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무고죄 고소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본인 사건에서 무죄나 불기소 처분 등이 나오기 전에 맞고소를 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두 사람 중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는 상황으로 봅니다. 이 상태에서는 무고 수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하는 건 어렵습니다. 반면 본인 사건에서 먼저 무죄나 혐의 없음 처분이 확정되면 그 결과 자체가 무고죄 입증에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대부분 본인 사건 결과를 받은 뒤에 무고죄 고소로 진행하는 전략을 씁니다. 무고죄로 고소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수사 기록 전체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경찰과 검찰에서 한 진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검토해서 진술이 바뀐 부분이나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는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 허위 신고의 동기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주변 지인의 진술처럼 당시 관계와 맥락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셋째, 본인 사건 결과물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무죄 판결문이든 불기소 결정문이든 이게 무고죄의 고소장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근거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갖춰지게 되면 고소장을 작성해서 수사기관이 실제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감정만 앞선 고소장은 대부분 각하 처분되거나 무혐의로 끝나게 됩니다. 정리하면 무고죄는 성립 요건이 엄격하고 입증이 어렵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서둘러 맞고소하기보다는 본인 사건을 먼저 방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순서에 맞게 준비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이상 법무법인 한국파트너스 장우진 변호사였습니다.